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직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비대위 전환의 시발점이 됐던 대통령과의 문자 노출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금도를 넘어선 취재라고 반박했고, 윤핵관이란 수식어에 대해선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조롱과 분열의 언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9일 치러집니다. 4선의 김학용, 윤상현, 또 3선의 윤재옥, 김도읍, 김태우 의원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오늘 정식 임명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통합형 비대위를 새로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친이 친박도 아니고 늘 그래서 제가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통합적인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 역시 무효라며 4번째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대선 당시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고 한 동영상을 공유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비대위원장은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본회의 진행을 맡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부의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새 비대위에 대해 반헌법적 행태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이 죽비를 들어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이번 주에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방침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지자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 월권이자 반헌법적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헌법과 당원 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대구 현역, 특히 초대선 의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영남 초대선 의원들이 다음 공천만 바라보면서 윤심만을 쫓아 자신을 몰아낸 거라며 이들에 대한 심판론을 대구에서 꺼내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성상납 무마 의혹 등으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조율 중이라며 이재명 씨와 달리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판 대상으로 지목된 대구 지역 의원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말이 대구 시민, 당원들의 정서와 정반대다. 본인도 당에도 모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고, 새 비대위 절차를 끌어갈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은 예정대로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건 이준석 전 대표는 지지 당원 확보로 윤핵관과 새 대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경찰 소환과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전환부터 윤핵관 2선 후퇴까지 모두 윤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두 차례 의원총회 끝에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원 개정의 뜻을 모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상현,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 중심으로 당원 개정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들을 잠재운 건 초재선 의원들이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은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제해 줄 것을 일사불란하게 비대위 전환을 옹호하고 나선 건 친윤계 초재선으로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따로 집안, 국민의힘 따로 집안, 그럼 여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하고 의견이 있으면 조율도 하고. 여기에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수습 후 사퇴나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 선언 모두 윤심이고 윤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던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랑 그 의원님한테 싸우지 말고 자제하라 이렇게 메시지 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게 배경이 됐는지. 여의도 대리인 역할을 했던 윤핵 간의 권력 투쟁은 억누르고 검경 출신 친윤계 의원들을 구심점 삼아 친정 체제는 굳히겠다는 게 대통령 의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 가운데 윤핵 간 추천 인사들을 솎아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 간의 위장 거세 쇼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윤핵 간이 이선 후퇴한다고 한 뒤 인수위에 다 참여하지 않았냐며 애초에 이 모든 걸 시킨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또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막아달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도 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말을 아꼈고 친윤계 윤한홍 의원은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가서 소설 쓰라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치팀 유충환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상황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당내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당원 당규를 고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의원총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네. 새로운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물러나지는 않는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한 건데요. 이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법원 가처분 결정에서 또다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비대위를 고집하느냐?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비대위가 아니라 최고위가 구성되게 되면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데요. 그런데 비대위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또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통해서 복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에 쐐기를 받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 잡으려고 상황이 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전 대표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 전 대표의 징계부터 최고위 출범 무력화 그리고 비대위 출범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 전 대표를 밀어내기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법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이다가 탈이 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28일에 용산청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당 혼란에서 윤심이 어떠한 작용을 했다라면 논란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집권 여당이잖아요. 새 정부 출범 초기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이렇게 계속 갈등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물가의 환율의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이 집권 여당이 입법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는 이 해결 방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당의 어떤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데요. 집권 초기 여당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충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